국힘 지지율이 또 바닥을 쳤습니다. 갤럽 기준으로 장동혁이 취임한 이후 처음 국힘 지지율이 20% 선이 깨졌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영남권 공천과 경선 대상자도 속속 발표하는 등 전국 16개 광역단체장 공천을 마무리하는 수순에 접어들었습니다. 시작도 하기 전에 게임이 끝난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장동혁은 아직도 사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 열린 비공개 최고위에서 당내 분열과 지지율 하락을 두고 격노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방귀 뀐 거시기가 성내는 건가요? 장동혁이 격노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최고위에서 당내 노선 변화 움직임을 보였음에도 지지율은 하락세인데 단결임은 채택이 오히려 집토끼 이탈을 불러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토끼라도 잡으려고 윤어게인을 놓지 못하는 건데 집토끼도 떠나갔다고 한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쯤 되면 이건 증상이 너무 심한데요. 어디 외계에서 살다 왔습니까? 한 지도부 관계자는 장 대표가 회의에서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지율은 이렇게 떨어지지 않았느냐 라며 민주당은 단합이 되는데 왜 우리는 못하느냐고 말했다 라고 전했습니다. 그 대표의 그 참모입니다. 하려면 제대로 했어야죠. 하기 싫어서 억지로 떠밀려서 하면 오히려 국민은 더 열받고 모멸감을 느끼는 법이죠. 박민영 미디어 대변인의 재임명을 놓고도 의견 대립이 있었는데요. 장동혁은 나를 도와주는 당직자를 다 잘라야 하느냐며 목소리를 높인 것으로 전해졌죠. 바로 이런 겁니다. 당내 쓴소리를 다 적으로 간주하고 주변에 국민 비호감들이나 싸고 도니 집토끼라도 안 떠날까요? 그러니 보세요. 청년 오디션이라고 하는 곳에 인원이 미달되더니 결국 윤어게인 결의대회로 변질돼 버렸잖아요. 여기서 뽑힌 사람들이 앞으로 제2의 장해찬이나 박민영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이혁재까지 영입하면 아주 볼만할 겁니다. 빨리 윤석열 선거법 재판에서 유죄가 나와서 당이 해체가 돼야 나라가 제대로 가겠죠. 수도권 선거는 알아서 할 테니 장동혁 대표는 오지 마라. 지도부 없어야 이긴다. 지금 지방선거 앞둔 정당에서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나마 선거 비슷한 거라도 하려면 당 지도부가 아예 빠져야 한다는 겁니다. 수도권 후보들이 아예 대표 방문을 맡고 있는 진풍경인 거죠. 나 같으면 대표 그만둡니다. 배현진도 장동혁 지도부가 방해만 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까지 말합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와도 어려운 선거라고 아예 체념하는 분위기까지 보이고요. 완전히 아사리판이잖아요. 아니 공직선거에서 대표를 숨기는 정당이 정당입니까? 그게 대표냐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장동혁이 오지 말란다고 안 갈까요? 그래도 명색이 대표인데요. 하여튼 어디라도 초대받지 않았는데 가기만 하면 네가 여기가 어디라고 와 라면서 쫓아낼 판입니다. 그 정도로 현장 분위기는 험하게 있을 게 뻔합니다. 그런 장면 조만간 터질 테니 기대하셔도 좋을 겁니다. 지금 국힘에는 대표는 있지만 리더가 없습니다. 그러니 당은 4분 5열 상태입니다. 지금 당 내부를 보면요. 장애인 비하, 노인 비하, 심지어 호남 비하까지 터집니다. 선거 앞둔 정당이 표 떨어지는 말만 골라서 하고 있는 건데요. 이쯤 되면 정청래 대표가 심어놓은 스파이들이라고 해도 믿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장동혁은 집 팔았다고 꼼수 부리고 있고요. 그 지지자들은 이제는 이재명이 집 팔 차례라면서 외계인 언어를 쏟아냅니다. 근데요, 장동혁 집 산 사람들의 정체가 뭔지 아십니까?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같이 사진 찍으면 마이너스. 장동혁 3월 말 지역 행사 0건.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중앙일보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전국이 장동혁 프리 지역이 되었다. 현재로선 장동혁 대표를 찾는 국민의힘 후보가 없을 것이다. 같이 사진 찍히면 서울 경기에선 오히려 마이너스다. 지금 선거 국면에서 당 대표에 대한 평가가 이래요. 정말 못 보던 현상 같아요. 없어져야 될 당대표인 거죠. 필요 없잖아요. 나서면 표 떨어지잖아. 대중민주주의에서 인기 없는 사람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에는 장동혁의 노림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질 건 뻔해. 근데 나는 못 나선 거야. 너네들 때문에. 라고 해서 책임을 분산시키기 위해 배현진 같은 사람 때문에 서울이 진 거야. 라는 식의 변명을 하기 위한 정말 도움이 안 돼서 안 부르는 것도 있지만 당대표가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럼에도 안 가는 건 그런 보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경기도에서 현장 최고위를 하려다가 경기도당에서 연기합시다. 뭐 공천심사, 면접 일정 이런 것들 때문에 이유는 됐는데 연기하자 그래서 당대표가 경기도를 못 가고 국회에서 최고위를 했습니다. 서울시당 위원장이 아시다시피 배현진 의원인데 수도권에서는 예수님이 나오셔도 안 될 판이다라고 평가하면서 그러니까 대표가 유세장에 와서 도움이 될 만한 곳이 한 곳도 없다. 서울에는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대표가 서울에 있는데 국민의힘이 지금 그 리더십이 얼마나 흔들리고 있는가를 좀 보여주는 것 같고요. 광역의원 비례 청년 오디션이라는 걸 하잖아요. 애초에 100명을 뽑을 계획이었는데 지원자가 79명. 이제 지원만 하면 합격이 된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건데 뭐 여기 나온 사람들이 지금 면면이 뭐 윤어게인을 얘기하는 사람,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음모론을 얘기하는 사람, 부정선거론자 이런 인물들이 대거 포함이 돼 있다는 거거든요. 국민의힘은 계속
이 방향 말고는 다른 컨텐츠를 못 찾는 것 같기도 해요. 여기 이제 개그맨 이혁재 씨가 또 포함이 돼 있어서 논란이 됐어요. 네. 종업원 폭행건도 있었고 금전 관련된 뭐 사기 혐의로 피소된 것도 있었고 등등 때문에 부적절하다라고 했는데 어느 선거 국면에서부턴가 소위 말하는 윤어게인적인 발언들과 또 국민의힘 계열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모습들이 보였었고 여기 참여를 했어요. 정당에서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건 왜 그런 거예요? 개인적으로 이제 당직자들부터 장동혁 대표를 보이콧하고 있다고 봐요. 그걸 첫 번째 느꼈을 때가 청와대 그 행진하는 예. 일명 바보 행진했을 때도 준비가 안 되어 있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지금 장동혁 대표 일정이 없다고 하잖아요. 제가 과거에 당대표실에 있을 때 보니까 지방선거 때는 면담이 대표가 엄청 많이 잡혀요. 15분 간격으로 잡아요. 지방선거 출마자가 뭐 몇천 명 되잖아요. 그렇게 바쁜 거예요. 공천을 앞둔 당대표라는 사람들이. 근데 일정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박준태, 정의용, 뭐 비서실장이나 이 사무총장 네. 이분들도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해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겠어요? 장동혁이 존경스럽고 가는 방향이 맞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게 사실은 전국 단위 선거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지금 국민의힘이 호남 지역 41개 기초단체장 중에 딱 한 군데 예비 후보가 등록이 됐습니다. 부안에 이 전국 정당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잖아요. 정당 자체가 선언 정책이나 비전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가지고 있던 거 어떻게 나눠 먹을 것인가에 관심을 두다 보니까 저렇게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조금만 전 주제로 다시 돌아가서 네. 젊은 그 분들에 대해 얘기하면 국민의힘은 과거부터 젊음을 소비해 왔어요. 그러니까 사실 젊음은 상황이지 능력이 아닌데 그냥 젊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을 내세우고 그들의 이미지를 소비해 왔고 그러다 보니까 육성이 안 됐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얼굴 마담이 돼서 잊혀지거나 버려지고 그러니까 새로운 인재가 안 나오고 그러면 새로운 아젠다를 제시할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갖고 있는 것들 계속 갈라먹고만 있었거든요. 서진을 못했던 것도 그 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길 나설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로 육성을 하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스탠스를 유지한다고 하면 뭐 서진이 아니라 점점 나눠 먹으면서 쪼개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디션 이런 거 안 해야 돼요. 뭐 정치가 악극단이에요. 뭐 오디션에서 뽑게 악극단 하듯이 그렇게 뽑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정치는 악극단이다. 정치는 연기다라고 이렇게 결론 내려져 버리는 거예요. 네. 약속을 지키는 장동혁 6채 중에 2주택은 유진하는데 4채를 처분했다. 네. 저걸로 기사가 도배가 됩니다. 맞아요. 일단 맞아요. 자기가 살고 있다고 하는 서울 아파트 놔두고 그리고 지역구에 있는 아파트 그냥 놔두고 네. 이거 여의도 오피스텔 그때 내놨다고 했죠. 네. 팔았대요. 그런데 나머지 3개 충남 보령에 있는 단독주택은 또 엄마한테 증여를 했고요. 와. 경남 진주의 아파트 그리고 안양 호계동 아파트의 지분은 형제 자매들에게 증여를 했습니다. 4채 팔았다 이래가지고 들어가 봤더니 한 채 오피스텔 빨고 나머지는 다 무상 증여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댓글에도 이게 처분이냐 명의 이전이냐 이건 너무 저걸 갖다가 처분했다고 다 헤드라인으로 맞아요. 도배를 해주는 거 보면 헤드라인으로. 아직도 언론들은 참 내란당하고 치냐. 민주당이 저랬어 봐요. 만약 이재명 대통령이 이랬어 봐요. 그지? 눈 가리고 아웅 이렇게 했겠지. 난리 났을 겁니다. 네. 그래서 난 장동영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게 왜 되도 않는 싸움을 걸어가지고 상대가 안 되는데. 그냥 미련한 거야. 그 이 대통령 집할라 하다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진짜 네. 팔지 모르고. 근데 웃긴 게 장동혁은 저 정도면 양호한 거거든. 박덕흠이니 성일종이니 어마어마하죠. 다 강남의 노른자죠. 무지하게 해먹는 사람들 얘기는 나오지도 않으니 이거 어이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지지율이 저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 중요한 거. 그 장동혁을 왜 이렇게 만드는가? 잘못된 팬심이 이렇게 만들 수 있거든요. 장동혁 팬클럽 이름이 뭐죠? 팬클럽이? 만사혁통. 그 카페도 있어요. 그 카페 분들은 지금 뭐라고 하고 있냐면은 장동혁이 집 4채를 처분해가지고 상황이 역전됐대. 자, 이제 이재명이 집 팔아야 된대. 어머나. 저기는 뭐 다른 나라 살아요. 이재명 왜 아직도 집 안 팔았냐로 공격받고 있다. 크크크크크크 꿀잼이다 라고 얘기하고 니도 빨리 집 팔아라. 내로남불심한.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는 걸까요? 저렇게 하면은 그 보고 있는 어르신들이 속아 넘어간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장동혁 씨를 내가 정말 이모저모 살펴본 결과는 민주진영에게는 더 이상 더 있을 수 없는 최고의 카드예요. 아 그래 아껴줘야 돼요? 계속 밀어줘야 돼. 박수 쳐줘. 정말 심각하죠? 그래도 시골집은 원래 주인한테 되돌아갔네요. 아마 대표 그만두면 도로 가져오지 않을까요? 국힘은 이제 치료가 불가능해 보입니다. 이 모든 결과가 현장에서 이렇게 드러납니다. 오세훈은 제발 빨간색이라도 입게 해달라고 푸념하고 있고요. 다른 후보들은 앞다투어 당색을 버리기 시작했죠. 빨간 점퍼 대신 흰 옷을 입기 시작한 겁니다. 당 이름은 작게, 자기 이름만 크게. 쉽게 말하면 당을 보지 말고 나 개인을 봐달라. 이런 고육지책인 거죠. 전국 단위 공직선거에서 정당을 지우는 전략인 건데요. 이건 전략이라기보다는 사실상 탈출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건 뭐냐면 국회의원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런 대표를 나가라고 시위도 못합니다. 영혼 자체가 없는 겁니다. 지금 상황 정리해보면 대표는 패싱당하고 당은 숨겨지고 후보는 도망갑니다. 여러분, 이게 선거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하나의 정당 붕괴 과정을 실시간 라이브로 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정치공감이었습니다.